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내란 특검에 의해서 어제 청구돼서요. 오늘 중에 체포영장 발부가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윤통에 대해서 출국 금지까지 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내란 특검은 아직 특검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 내부의 수사관도 확보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서둘러서 윤통 출국을 정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의 뜻이 윤통과 김건희는 깜빵에 빨리 가두고 또 여기에 온갖 비리들을 추가하고 또 윤통의 내란에 대해서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외환죄를 갖다가 더해서 결국은 내란죄도 외환죄도 확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까지 해서 실제 이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야권을 지리멸렬하게 보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통에 대한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유 중에 하나는 윤통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이에 불응하고 또 특검 수사 개시 이후인 19일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했다. 그래서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서 체포영장을 갖다가 신청을 했고 또 윤통이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가지고 저지 방해했고 또 지난해 12월 7일에는 경호처의 여인영 전 반척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보안 휴대전화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 그래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전해져 있는 특검에서 이렇게 떼긴다고 우리가 끌려다니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윤통 측은 제대로 조율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가지고 자금 추적까지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추적 드림팀을 국은감은 국세청 검찰에서 20명을 대거 파견받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가 지금 여기저기서 돈과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 정권이 지금 김민석 청문회 등에 대하는 방법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해서 그의 재산이 70억이라고 청문 대상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신상털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그냥 아나무인이 김민석이 뭐 어떤 문제가 터지든 간에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걸리적거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권을 끌어가기로 작정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왕이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이 왕이 되어서 전 왕인 윤석열 부부를 초토화시켜서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청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야권을 지리멸렬해서 분산, 해체시켜버리고 유약한 야당 몇 개로 분열되게 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이요, 정권 초에 있는 의례적 적폐 청산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서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는 상권 통합을 해버렸어요. 이 상권 통합의 힘을 가지고 정권 초에 특검을 해서 사사시 털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본 윤 정권의 문제를 차원을 넘어서 더 심각한 문제들까지 탈탈 털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재명 정권이 정치라는 부분에서 본인의 과거와 행적 등을 인식하면서 현재 수준에서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는 묻지 마라. 권력을 선거 통해서 잡았으니까 이제
너네들은 사사시 털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머릿속에 꽂혀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내 잘못은 이겼으니 그만이고 너네 진놈들의 잘못은 전부 지금 덮여진 모든 것을 사사시 털어서 끝내겠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중요한 것은 건진법사라는 사람과 명태균입니다. 그래서 건진법사와 명태균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구 여권을 초토화시키겠다. 아마 그 둘을 털다 보면 한국의 국민의힘 여권에 초토화되는 일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건진은 그야말로 정권과의 사이에 있었던 브로커라고 봐야 됩니다. 명태균 또한요 그런 역할을 건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했고 불법 여론조사를 그냥 밥 먹듯이 해줬지요. 구 여권에. 그러니까 이 둘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특검을 해서 까디비면 정권의 줄대기를 원했던 수많은 브로커들 그리고 또 이 집단들이 드러날 거고 그걸 가지고 몇 달 동안 푸닥거리를 하겠다. 자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야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방어에 급급하고 공격할 수 있는 용기나 수단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 초반에 하고 싶은 것을 다 밀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임명하는 총리나 장관 하나도 낙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누가 뭐라든 간에 이재명이 하겠다면 다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사상 처음으로 낙마자가 없는 조각이 구성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유사 전체주의로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고 이것은 이제 파시즘의 형태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부 장관을 전 민노총 의장을 시킨 걸 보면 여기서 정권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기관사 출신이죠. 근데 기관사 출신인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시켰어요. 기관사 출신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노총 전 의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민노총 의장을 할 때 정권과 엄청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의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되었는데 누구도 지금 거기에 저항하지 못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농림부 장관 임명도 그래요. 자기들의 지금 농업사법을 다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꼼짝 달싹 못하는 송미령을 유임시켜가지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충성을 정리해. 그래서 노동 농업 문제가 전부 이재명이 뜻대로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노동 농업이라는 한국의 양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기청 민중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지만 약자인 척하는 두 집단이 이재명을 떠받치는 그런 지지 집단이 될 거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떠받칠 거고 거리에서 싸워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가 열렸고 이제 정치라는 것은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고 양보해서 간다라는 지금까지의 정치 인식은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야말로 힘으로 하는 막장 정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누구도 힘으로 하는 그 막장 정치 시대에 제동을 걸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 이 제동은 갈 때까지 가야 거기서 이제 제풀에 지쳐 자빠지고 지켜보다 못한 국민들의 민심 이반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재명 스스로가 무너져야 이것이 제동이 걸리지 외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글픈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렇다면 왜 계엄을 했을까? 또 왜 탄핵 반대 때 저렇게 처신했을까? 왜 조기 대선에서 김문수 같은 저런 자를 수꼴들이 택해서 보수를 지배하게 했고 대선에 참패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자성들이 엄청나게 나와야 되죠. 지금 이 사회는 솔직히 말하면 문화부터 시작해서 40, 50대 한참 한국에서 사회 곳곳에 주역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재명 지지자예요. 또 더 나아가서 사회 모든 분야가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도 다 장악됐고 우리가 계엄 이후에 탄핵 사태 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으로 보자면
저 무기력한 결의 숙골 집단 몇 명을 보고 그것이 대단한 세력인 양 하지만은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기관총 앞에 촛불 들고 나선 사람에 불과하고 지금 곳곳에서 기관총으로 무장한, 첨단 무기로 무장한 좌파 세력이 사회 각 분야를 다 장악해서 이미 진지를 깊게 파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는 솔직히 말하면 좌파와의 전쟁에서 화력 부족, 전략 부족, 또 대중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기기가 자체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사는 방법은 그야말로 기존의 숙골 등 보수가 자신을 지워버리고 사라져야 거기서 사는 수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한 권력을 가진 막장 정치 시대가 열렸습니다.